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죠. 무심히 지나치는 모든 사물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놀라운 또 다른 접사의 세계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접사를 찍을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물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눈을 찍은 경우도 있겠죠. 제가 꼬마 눈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찍어 봤습니다. 이 접사를 찍을 때 한 장만 찍어서 제대로 사진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접사를 찍으실 때는 반드시 셔터 버튼을 계속 눌러서 여러 장을 찍으셔야 그 중에서 한 장을 고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연사 모드가 있으신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연사 모드로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찍기 시작할 때부터 셔터를 계속 눌러서 충분한 분량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초점도 잘 맞고 구도도 잘 맞는 사진을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굉장히 여러 장을 찍었죠. 이렇게 해서 초점도 맞고 구도도 잘 맞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을 고르는 겁니다. 야외에서 접사를 찍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자, 마침 벌이 있네요. 자, 벌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가까이 가게 되면 벌이 날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떨어져서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나중에 이렇게 확대해서 접사 효과를 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딸 때는 가까이 가도 놀라서 도망간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을 때는 가까이 가면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꽃에 앉아 있는 벌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꿀을 따고 있는 벌이 있네요. 자, 가까이 다가가서 찍습니다. 여기서 배율을 좀 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기본 배율 2배보다 좀 더 올려서 찍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찍어 보겠습니다. 벌이 찍을 기회를 잘 안 주네요. 찍었는데요. 그렇게 깔끔하게는 나오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사 사진을 찍을 때는 되도록이면 연사나 또는 셔터를 계속 눌러서 여러 장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강의 중이라 연사로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장만 찍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찍으실 때는 여러 장을 찍으셔서 그 중에서 괜찮은 사진을 골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저희 집에서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는데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찍으실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어항 유리 쪽에 가까이 붙이신 다음에 찍으시면 흔들림 없이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항 청소한 지가 좀 돼서 그렇게 깨끗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청소하고 바로 깨끗한 상태에서 찍으면 멋진 CF 사진처럼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접사로 꼭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어항 유리 쪽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찍어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모캔디 케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뭔지 잘 모르겠죠. 이런 스티커라든지 뭐 글씨, 로고 같은 것도 완전히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이의 재질까지 전부 여기에 표현이 되죠. 의외로 이런 텍스트라든지 문양 같은 것들은 광학줌이 아니고 디지털 줌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종이라든지 이런 문양, 재질 같은 거 찍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여러 가지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여러 곳에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양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나 재질, 무늬, 패턴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접사로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의용으로 찍고 있긴 하지만 저도 찍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찍을까 하다가 물컵에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물거품이 일게 해서 한번 접사로 찍어 봤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오죠.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리차를 넣기 때문에 색이 이런 색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뭐 점성이 있는 퐁퐁 같은 세제 거품이라든지 또는 생수 같은 것들은 투명하고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찍으면 좀 더 멋있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주변에 찍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찍다 보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꼭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 이 접사를 찍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사를 잘 찍으시려면 일단 본인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기능을 잘 아셔야겠죠. 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광학줌을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 기종이 있고요. 광학줌은 지원하지 않고 디지털 줌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학줌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일 경우에는 디지털 줌도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겠죠. 자, 제 스마트폰 경우에는 광학줌을 2배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사진을 누른 상태에서 위쪽을 보면 지금 현재 저는 0.5, 1,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접사를 찍을 때는 무조건 광학줌 2배를 켜고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줌은 이 상태에서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해주게 되겠죠. 자, 단점은 뭘까요? 자, 단점은 손으로 찍으면 이렇게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이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삼각대 같은 곳에 거치를 해서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접사를 찍을 때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자, 스마트폰 카메라와 여기 있는 피사체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찍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죠. 자, 거리가 지금 너무 가까운 상태죠. 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초점 거리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정도면 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에서 15cm 정도의 거리에서 제대로 초점이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점 거리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길 가다가도 아무렇게나 바로바로 찍으실 때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찍으실 수가 있겠죠. 자,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경치 사진이나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렇게 접사를 찍을 때는 반드시 찍기 전에 이 카메라를 닦고 찍으셔야 됩니다. 자, 접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렌즈 부분에 이물질이 묻으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나오고요.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는 찍기 전에 꼭 닦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삼각대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은 길 가다가 찍으실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대고 찍으실 텐데 자, 그러면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디 거치할 곳을 찾으신 다음에 꼭 거치하고 찍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손으로 직접 거치하고 찍기가 애매한 곳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다른 손으로 거치할 곳에 하나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찍으시면 조금이나마 흔들림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볼까요? 자, 찍으실 때 항상 어디든지 거치할 데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주위 사물을 많이 활용을 해서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1배로 맞춰져 있죠. 자, 이거를 2를 눌러서 2배의 거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가 되면서 좀 더 접사가 돼서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손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주 가까이 찍히게 됩니다. 지금은 7배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더 확대하면 자, 제 스마트폰 경우는 10배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이거는 디지털 줌이죠. 광학 줌일 경우에는 화질의 손상이 전혀 없는 것에 비해서 디지털 줌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확대를 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노이즈가 끼면서 지저분하게 찍힐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다른 전문적인 장비 없이도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여기는 피사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눌러서 1배일 때 거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접사를 한다고 더 가까이 들어가면 당연히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배를 눌렀을 때도 거리는 똑같은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대를 거치하고 찍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훨씬 더 깨끗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줌으로 돼서 확대가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흐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아주 다양하게 찍을 수 있고요. 이 접사라고 해서 꼭 너무 가깝게만 찍을 필요는 없죠. 자, 어느 정도만 가까이 가도 접사의 느낌을 살리면서 굉장히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멀리서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에 가까이 꽉 채워서 찍으면 훨씬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찍는 게 가장
빠르고 간편하고 다른 세팅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더 나은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프로 모드에 들어가셔서 찍으면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에 가깝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프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의 프로 모드 설정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 밝아지죠. 자, 이렇게 쭉 내려서요, 제일 위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초기화 상태가 되죠. 자, 여기서 포커스로 들어갑니다. 자, 포커스에 들어가면 중앙, 멀티, 수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수동을 누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직접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위 테두리 부분에 초록색 선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포커스 피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초록색 테두리 선이 나오면 초점이 맞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서 찍으시면 포커스 피킹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 테두리 부분만 나오고요. 안쪽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빼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포커스 피킹이 좀 더 다양한 곳에 맞춰지죠. 자,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좀 더 초점을 잘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접사 사진은 아무래도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셔터 스피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60분의 1 정도면 좀 느려요. 이거를 조금 더 올려서 한 150에서 200 정도 이상을 잡아주시게 되면 어두워지죠. 자, 여기서 ISO를 좀 높여줍니다. ISO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ISO를 좀 높여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포커스 피킹을 이용을 해서 거리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처음엔 좀 가까이 들어가서 이 포커스 피킹을 이용을 해서 잡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지금 안 잡히죠? 자, 수동 초점 거리를 0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조금씩 빼주면 포커스 피킹이 보이게 됩니다. 초록색 선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초점이 잘 맞는 구간을 선택을 한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커스 피킹은 손을 띄게 되면 나오지가 않아요. 손을 붙이고 있어야지만 나옵니다. 이게 좀 불편하죠? 자, 이렇게 쭉 뒤로 빼면서 자, 포커스 피킹이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에 맞는지 보시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이 일반 사진 모드에서 여기 있는 2배로 놓고 찍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리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 모드에서는 포커스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놓고요. 자, 이것을 0까지 완전히 붙이죠. 자, 그 다음에 거리 조절하는 부분을 손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뒤로 서서히 빼면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초록색 선이 나왔을 때 그때 셔터를 눌러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피사체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대신 프로 모드일 때는 확대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일반 1배 상태죠. 프로 모드에서는 화면에 손을 터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서 직접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2배까지는 광학줌이라서 깔끔하게 나온다고 했죠. 자, 이렇게 주시면 좀 더 확대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한 3배, 4배 정도까지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조절을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접사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찍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사이즈가 접사보다는 작아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배치만 잘 해도 훨씬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접사 사진은 조금만 신경 써서 찍으시면 아주 이쁘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찍을 수 있는 소재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길 가다가 땅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지폐나 종이 같은 거를 찍어도 아주 그럴듯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주위의 사물을 접사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만 지켜서 찍으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사물들의 새로운 면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날씨도 좋으니까 많이 찍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